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ETF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어떤 ETF의 수익률이 좋았는지, 어떤 ETF를 담으면 좋을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글로벌 ETF 흐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글로벌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한 주간 글로벌 증시 간략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어떤 긴축 강화하는 어떤 기조를 좀 주장을 했었고요. 또 주요국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주 만에 S&P 500은 6주 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그간의 상승 추세를 좀 돌려 세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이제 전망을 하는 발언을 좀 진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간의 이제 상승을 차익 실현하려는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강해졌었고요.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전망이 될지 이 선물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데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좀 더 지금 레벨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이러한 시장의 어떤 우려도 이 선물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시장의 혼란이 좀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주에도 파월 의장은 이제 이런 전망에 대한 어떤 발언을 이어갈 예정인데 오늘 28일과 29일에 유럽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또 한 번 본인의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긴축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어떤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한 변동성은 좀 높아질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주요 IB들이 어떤 투자 어떤 전망이나 목표 주가를 좀 내리면서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관련돼서 이제 같은 AI 테마로 묶였던 엔비디아까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연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는 30일에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5월 PC 가격 지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지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다시 연준의 긴축으로 조금 옮겨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가 바로 이 PC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과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시장이 전망하기로는 전월 대비 조금 둔화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7월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금리 정책 외에도 현재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어떤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장세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ETF 한 주 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성적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주식형 ETF부터 살펴보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블랙록이라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투자하는 ETF를 이제 출시하기에 앞서 승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서 이 지난주 주식 ETF 같은 경우도 상위권에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주식에 투자하는 뭐 채굴 기업이라나 거래소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ETF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블랙록 말고도 피델리티라는 또 다른 운용사도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 채권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이 있어서 이제 금리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요. 그래서 금리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채권형 ETF가 상승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기 부진이 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후순위 대비해서 상환 순위가 좀 높은 선순위 시니어로 투자하는 ETF도 한 1%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글로벌 ETF의 한 주 동안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예, 한 주간 이제 전체 ETF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 97억 달러 정도의 순유출을 좀 보였었습니다. 특히 주식형 ETF 위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좀 유출이 됐었는데요.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고 또 러시아 어떤 내전 이슈도 있었고요. 또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주식형 중에서는 보통 이제 기술주나 아니면 대형 성장주 그간 많이 올랐던 ETF로 자금 유출이 좀 심했었고 반대로 이제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순이입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일본 지수에 저가 매수세 성격의 자금이 좀 유입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전체 자산군 내에서 ETF 종목별로 순이익 상위 5개를 보면 중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로 40억 달러 규모 순이익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순유출이 되었는데 가치주 ETF로는 순유입이 되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가치주를 선호하는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S&P 500의 섹터별 비중, 시총 비중이 아니라 섹터별로 동일하게 비중을 넣어서 투자를 하는 ETF가 있는데 이 ETF로 또 순이익이 되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기술주 위주로 증시가 올라오면서 S&P 500 내에 차지하는 기술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S&P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좀 양상을 띠는데 이런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이 커지지 않고 모든 섹터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른 분산 투자를 추구할 수 있어서 최근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진 모습이었고요. 그 아래 순유출 상위 보면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에서 40억 달러의 순유출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진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대형 성장주나 가치주 ETF에서 순유출이 되었는데 이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이 순유출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는 보이진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보통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반기 말과 분기 말이 겹치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런 포지션을 조정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순유출도 그런 포트폴리오 내에서 기관들의 어떤 포지션 변경 이런 걸 어떤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금융주와 일본 주식 ETF로 순유입이 많았던 한 주였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 한 주 동안 성과가 어땠을까요? 네, 국내 상장 ETF 성과 상위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 팔라듐 가격이 좀 선물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그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팔라듐 인버스 ETF가 한 8.2%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네.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매연 저감 장치 아니면 촉매 변환 장치로 주로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전기차 어떤 시장 성장세가 좀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팔라듐이 향후에 좀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커졌고요. 그래서 팔라듐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투자하는 인버스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중국 쪽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홍콩과 중국 증시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 인버스 ETF도 성과의 상위권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긴축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다시 조금은 강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들도 한 3위에서 5위권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성과 하위 5개 ETF 살펴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항생 테크 레버리지 아니면 차이나 H 레버리지 ETF가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였고요. 또 긴축 기조로 유가도 지난주에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와 연관성이 높은 이제 코스피 200의 에너지 화학 업종 레버리지 ETF도 마이너스 9%대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국내 ETF 한 주 동안 개인들의 자금은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갔을까요? 네, 최근에 인버스의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집중이 되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도 코스닥과 코스피 레버리지에 한 300억 원가량 순유입을 좀 시켰고요. 또 일본 엔화가 저점을 계속 경신 중인데 이 엔화 저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 선물에 투자하는 ETF도 꾸준하게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 때문에 네네. N 선물 엔화 ETF. 가치 반등이죠. 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미국 배당주 커버드콜 전략 ETF하고 배당주에만 투자하는 ETF로도 한 170억 원 정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개인 순매도는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제 인버스에서 한 3,600억 원 가량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고요. 또 최근에 미국 빅테크 조정이 좀 있으면서 관련 ETF에서도 순유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된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5개 신규 ETF가 국내 증시에 새로 상장이 돼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성장 테마가 확고한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고요. 또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중에서 유전자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출시를 해서 주식형 총 2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KB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3개 ETF를 어제 상장을 했고요. 또 미국 주식 중에서 50년 이상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를 해서 최근에 국내 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배당주 ETF
어떤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분산 투자에 포커스를 맞춘 ETF인데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ETF 그리고 글로벌 멀티에셋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 배분형 ETF 이렇게 총 두 가지의 배분형을 출시했습니다. 네, 신규 상장된 ETF들 5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ETF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고 또 긴축 우려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과거에 보여왔던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급했거나 아니면 매년 배당금을 상향 조정하는 이러한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또 연말로 갈수록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두시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긍정적인 위험 조정 성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배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배당은 보통 이제 기업이 사업을 열심히 영위를 해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 설립 초기에 각종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서 어느 정도 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현금 배당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또 주주 친화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배당을 매년 성장시키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나 아니면 배당을 삭감하는 배당 컷 관련 주식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우상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왔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 차트는 배당 정책에 따른 주가의 어떤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면은 배당을 막 개시했거나 매년 배당을 성장시킨 주식이 그렇지 않은 주식들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과거에 보여왔기 때문에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당을 꾸준하게 증가시킨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ETF 세 가지를 오른쪽 테이블에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에는 3개의 배당 성장주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돼서 지금 현재 운용 중이고요. 먼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ETF라는 ETF가 있고, 그다음에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 세 개의 ETF는 동일한 지수를 단순히 추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별점은 없고 또 운용상의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킴으로 운영하냐보다는 어떤 뭐 배당 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차별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매월 배당금을 분배하는 월 배당 ETF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세 개 ETF 모두 현재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고요. 이제 맨 아래에는 총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같은 지수를 단순히 추정하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 보수의 차별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보수의 어떤 차이가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또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계좌에서 운용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 보수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잃은 스토리에서는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지훈 부장과 함께 글로벌 ETF와 국내 ETF, 그리고 눈여겨볼 ETF로 미국 배당 성장주 ETF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